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자리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 쪽이었는데 민주당 의원석으로 바뀌었죠. 네네. 예. 아직 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도 어색하실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도 어색하실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워낙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색한 건 없고요. 좀 편안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많이들 도와주셔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 올리고 싶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뵐 때는 사실 제가 12월 3일 이후에 이미 매우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불편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는 또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나누면서 좀 제가 함께 국민의힘도 더 건강하게 바뀌어야 되지 김용태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랑은 좀 아시는 사이 맞으신가요? 당연하죠.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의원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분인데 지금 너무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제가 곁에서 같이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데 제가 도저히 국민의힘의 그런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모습,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김용태 의원 이제 혼자서 어떻게 보면 김용태 의원과 몇몇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같이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데 참 힘에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6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이렇게 만나서 담소 환하게 웃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쪽의 반응도 있는데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상욱 의원 나중에 혹시 이러다가 엑스맨?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내에서 개혁에 반대를 하는 쪽에 서지 않을까 그런 걱정 소리. 글쎄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은 국민을 향해 있고 국민의 복리를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말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좀 많이 고립되었습니다. 뭐 당연하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고립되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좀 힘내라. 그리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손을 잡은 것이고 그건 뭐 잘하는 데는 박수 쳐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엄청난 책임을 지금 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고 특히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 또 견제와 균형, 정책 발굴과 발굴된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 제시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책임감을 안게 됐어요.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또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죠. 요즘은 꼭 드릴게요.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자료 화면은 쭉 나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개혁안으로 내는 게 5대 개혁안이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부터 시작해 후보 교체 진상 규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 내놓고 있는데 잘 될 것인가 의구심은 많습니다. 밖에서도. 대부분 개혁안들이 제가 당에서 탈당하기 전에 제가 당에 먼저 요구했던 것들과 상당히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시기가 지나버렸지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했어야 될 일들인데 이미 좀 차 떠난 다음에 하는 일들이라서 그렇게 파급력이 있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망을 물으시면 안타깝게도 좀 국민의힘이 그렇게 본질적 쇄신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좀 생각을 가지고 근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다면?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주류 세력은 더 이상 바뀔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주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권만 장악하면,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그래서 진영 논리만 더 공고하게 쌓아가면 다음에도 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쇄신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 쇄신하는 척은 하겠지만 본질적 쇄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워낙 주류고 단단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쇄신하는 형태의 모양은 취하겠지만 본질적인 쇄신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파시즘적 요소나 아니면 수구적 요소를 계속해서 못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 방향을 국민의힘도 우리 국정의 한 축이기 때문에 쇄신과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BS 시청자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좀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인사 올리는데요. 자주 불러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바르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주 뵈야 됩니다. 네.